인사이트를 나누는 블룸의 AI 고객경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목소리, 그러니까 VOC 관리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VOC 처리 건수 세고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이걸 어떻게 진짜 고객 경험 관리, CXM이라고 하죠. 이걸 개선하는 데 연결할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VOC 관리가 그냥 매달 건수 비교하고 담당자 좀 질책하고 뭐 이런 데 머물러 있진 않으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VOC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냥 전월 대비 불만 건수 얼마나 줄었나 비교하거나 문제 생기면 그 담당 직원한테 뭐 경고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칭찬 VOC 같은 건 잘 주목도 못 받고 직원들은 VOC를 그냥 피하고 싶은 거, 골칫거리 이렇게 여기게 되고요.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게 피상적인 관리에 머무르게 되는 어떤 함정 같은 건데요. 단순히 직원을 탓하는 방식은 뭐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오히려 가리게 만들고요. 직원들의 부담감만 키우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고객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원래 목표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생각해보면요. 여기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좀 위험한 함정인데 내 실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실수는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딱 단정짓는 경향이죠. 그게 진짜 핵심이군요.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 관리자는 저 담당자가 문제야. 이렇게 보고 직원은 또 이건 환경이라 시스템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이렇게 서로 막 핑퐁처럼 탓만 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누구 잘못이냐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는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이거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 같아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걸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뭔가 인식을 확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관점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단순히 저 사람 참 까다롭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요. 우리 서비스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의견을 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심 있는 고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피드백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만 VOC만 볼 게 아니라 칭찬 VOC 분석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보통 문제 해결에 막 급급하다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냥 잘했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정확합니다. 네. 고객이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어떨 때 감동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 강점을 계속 유지하고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관된 경험으로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긍정 경험을 분석하는 게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불만 줄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만이든 칭찬이든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쫓아가기는 어려울 텐데요. 혹시 키워드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근데 또 너무 단순화될 위험은 없을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키워드 분석 분명히 효율적인 도구는 맞아요. 모든 그 서술형 의견을 그대로 관리하기보다는 핵심 단어를 딱 추출해서 분류하면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맥락을 놓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 분석, 예를 들어 이게 사람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세스 문제인지 같은 걸 좀 병행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피상적인 분류를 넘어설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공적인 VOC 관리를 위해서는 그 담당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품이나 서비스,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VOC는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약간 긍정적인 태도,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고객의 소리만큼이나 내부 직원의 경험, EX라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직원 경험이 좋아야 고객 경험, CX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생각나네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꾸 고객 유형별 응대 스킬 교육만 시키려고 했던 아, 네네. 사실은 직원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좀 엉뚱한 처방을 내린 거죠. 방금 말씀하신 EX란 CX 연결고리가 확 와닿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지원 없이 그냥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는 건 사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나 이 대처는 정말 좋았다 하는 우수 사례들을 잘 기록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법률에서 판례 참고하듯이요. 이번엔 운 좋게 해결됐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구나 하는 조직 전체의 학습 자산이 되는 거죠. 뭐 거기에 더해서 채팅 기록 같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키워드나 상담 시간, 대기 시간 같은 걸 분석하고 예를 들면 뭐 상담 품질 지표, SQI 같은 거요. 그런 지표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챗봇 같은 걸로 단순 반복 문의는 좀 자동화해서 처리하면 상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진짜 VOC 관리하는 건 단순히 불만 처리 건수 줄이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고객의 모든 목소리, 그러니까 불만뿐 아니라 칭찬까지 다 귀 기울여서 배우고 누구 탓이냐 이걸 넘어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뭐랄까 하나의 여정이군요. 그렇죠. 키워드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 또 성공 사례 공유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통찰력으로 우리 조직의 고객 경험 관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또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 경험 관리가 CX 개선의 정말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점,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고객 피드백을 딱 받았을 때 주로 그래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나요? 아니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현재 여러분 조직의 고객 경험 관리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